네, 지금 시각 3시 45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떨어졌어요.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역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겠는데요. 긴축이 속도를 내면은 돈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이 당연히 올라가고 또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절대로 환영하지는 않는 그렇습니다. 재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미국에서 지난달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스텝 밟아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네. 국내 증시 역시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정오를 지나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졌는데요. 결국 1.43% 내린 2695.86으로 27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했고요.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틀 연속으로 조 단위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1.61%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삼성전자가 있는데요. 아주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근데 주가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흔히 52주,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6만 8천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KG그룹인데요.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이 일제히 반등했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주가가 계속 치솟았던 쌍방울그룹주, 오늘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 쌍용차 인수전을 두고 주가가 이상 변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오늘 임원회의에서 불공정 거래를 집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쌍용차 매각 과정을 뜻하는 거고요. 앞서 쌍방울그룹이 주가 급등을 틈타서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 금감원이 부정거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앞서 말씀해주신 삼성전자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여전히 회복이 안 돼서 그렇죠. 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실적 나왔죠? 사실 이 주식을 분할한 다음에 삼성전자는 소위 말하는 국민주라고 하잖아요. 네. 다들 한 번씩은 관심 가지셨을 텐데 삼성전자가 1분기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 몇 곳이 실적 발표를 2번 하는데요. 하나는 분기가 끝난 뒤에 잠정 실적이고요. 나중에 확정으로 한 번 더 공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잠정 실적이었는데 매출액이 77조 원, 영업이익이 14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흔히 경쟁사로 인식하는 LG전자, 오늘도 잠정 실적을 같이 내왔는데요. 매출액이 21조 1천억 원이었어요. 이것도 사상 최대치고 지금 LG전자가 TV와 가전사업 위주로 회사를 꾸려나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좀 감이 올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1년 전보다 17.8%, 영업이익은 50.3% 증가했고요. 이 매출액만 보면은 지난해 3분기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매출액이 70조 원을 넘었고요. 4분기에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매출 75조 원, 영업이익 13조 원 정도를 전망했는데요. 이를 넘어서는 수준이니까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건가요? 정말 참 신기한데 이게 사업 부문별로 나눠 놓은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있고 부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는 사업 부문별로 실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추정이라서 오늘 28일에 기업 설명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추정은 가능하죠. 일단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갤럭시 S22,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런데 그래도 상당한 흥행몰이를 했다고 해요. 지난 2월에 세계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했는데 전작보다 사전 판매량이 2배 넘게 많았습니다. 네. 증권가의 이 추산을 보면은 정보통신 모바일 부문에서 매출 33조 원에 영업이익 4조 원 정도를 달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상당히 좋은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는 좀 줄어든 수준이에요. 네. 이걸 보면은 갤럭시 S22의 논란이 적지 않았고 또 부품 수급
수급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삼성전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세트 제품들도 있지만 역시 반도체죠. 그렇죠.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강점을 받는 분야는 D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들입니다. 이 D램 가격에 대한 하락 우려가 상당히 컸는데요. 생각보다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1분기에 한 8%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또 서버나 모바일, 그래픽 같이 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한 25조 원 매출에 영업이익 8조 원가량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일단 좋았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도 나와 있나요? 이 일반적으로 전자업체들은 1분기를 비수기로 예전에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연말에 수요가 많으니까 연말에 마케팅비를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래서 그렇죠. 매출 경쟁을 막 해요. 그러다가 1분기에는 약간 한번 쉬어가는 이런 타이밍이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데이터 서버 같은 게 반도체 시장에 큰 손이 되면서 계절적인 측면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또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예전에는 뭐 9월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최근에는 연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이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전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갤럭시 S22가 약간 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이것과 별개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문제가 아니죠. 좋은 소식이죠. 네. 2분기에 업황이 개선되면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건데 이 반도체 시장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서 업황이 좋을 땐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네. 돈을 뭐 거의 쓸어 모으고 반대로 업황이 나쁠 때는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막 안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네. 그런데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예상 매출액이 320조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앞으로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면서 휴대전화가 다소 부진하다고 해도 이걸 다 만회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특히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래 이렇게 성적이 좋으면 네. 주가가 올라야지. 뭐 지금까지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데 주가는 대체 왜 이래? 네.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6만 8천 원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별로 예상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여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그 딜레마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나 최고의 재료는 당연히 실적이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미국 나스닥 이런 종목들보다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환경이 안 좋은데 그나마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낙폭은 좀 제한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기업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외부 환경들, 특히 거시적인 환경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분석이 나와요. 네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 점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래도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D램 시장의 이 악화 우려는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따라서 이번 분기에 D램 가격 하락이 끝나면은 주가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상승 문제가 있고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까지 겹쳐 있어서 내년까지는 D램 시장의 성장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실적은 좋지만 미국의 인텔 그 반도체 투자 전략 같은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남겨주실 조프로의 경제 팁은 어떤 건가요?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일반인들도 하고 연구원들도 하고 많은 분들이 주가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맞추고 예측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신도 오른다고 하죠. 그럼요. 네. 지금처럼 기업의 가치와 별개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투자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네. 번쯤은 경험했을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당장 써야 할 돈이나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경험이 있는 이유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유 돈으로 투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에 일희일비하지는 맙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명한 투자 팁을 오늘은 남겨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